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 경기가 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규제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의 규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영등포 신길 남서울 아파트고요. 네. 광명 주공 8단지고요. 네, 이거 지금 두 개 다 가지고 계세요. 예, 예. 어디 거주하고 계신가요? 과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천에서는 따로 임대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3주택 상황이신가요? 예, 예. 그리고 영등포 신길동에 남서울 아파트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광명 주공 8단지 말씀 주셨는데 이거 철산 주공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철산 주공 8단지도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는 과천에서 또 자가 거주하셔서 지금 3주택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영등포와 광명의 이 아파트들 향후 전망 어떻게 좀 운영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한번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철산주공 8단지 지금 예. 철거 중이잖아요. 네네. 철거 막바지죠. 네, 철거 중인데 이걸 지금 뭐 입주권을 지금 보유 중이신 거고 그리고 그렇죠. 남서울 아파트 지금 신길 19형 남서울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신길동, 신길 뉴타운에 있는 거. 네네. 그거를 지금 또 보유 중이신 거고 그거는 얼마 전에 또 사업시행인가 득했잖아요. 예, 인간한 지 얼마 안 돼요. 네, 그것도 사업시행인가 얼마 전에 이제 나서 이제 뭐 내년 관리처분인가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예, 예. 신길 뉴타운이 전체가 재개발인데 그 19형만 재건축이죠. 그래서 아마 네네. 사업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보유하는데 궁금하신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지금 거주는 과천 4단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과천 4단지.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보유를 할 때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노후에 그 임대료 받고 했으면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었는데 네. 선생님 알다시피 요즘 정부에서 뭐 다주택자 뭐 규제들이 많죠. 뭐 네.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이 많이 생겨서 철산주공은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철산은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도에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남서울 아파트는요? 17년도에 했습니다. 17년도에 하셨고 예. 그럼 둘 다 뭐 입주권이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으실 거고 지금 뭐 이 두 개를 문제 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내야 되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고민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보유세가 지금 많이 부담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게 선생님 말다시피 지금 재건축 대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 3년 내지 한 4년 정도는 이제 매실되고 공사하니까 네. 수면 아래 내려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완공되면은 이제 종부세 대상이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엄청 올라가지 않는 네. 그런 겁을 먹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노후에 이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노후에 이제 재테크 차원에 그리고 노후 자금 차원에서 내가 매수한 거잖아요. 예예. 그 새 아파트가 되면 지금 뭐 이걸 뭐 월세도 받을 목적이고 이런 목적이면 제가 볼 때는 월세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충당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월세로 그 돈을 충당하시고 네. 내가 또 가격 상승폭이 있잖아요. 예. 상승폭에 대한 내가 또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부세를 내는 돈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게 훨씬 더 높아요. 철산주공 8단지도 마찬가지고 남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둘 다 아버님은 뭐 투자성이 높은 좋은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매수 시기도 참 좋은 시기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 경기가 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규제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의 규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 세금에 대한 부과 기준이 앞으로 4, 5년 뒤 그리고 남서울 아파트는 5, 6년 뒤 뭐 내가 아파트를 받았을 때 부담인 거잖아요. 네네.
바로 5년도나 6년도 입주를 계획하고도 있거든요. 25년, 26년도 이후니까 4, 네. 5년 뒤의 문제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런 문제들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남서울 아파트는 뭐 그래도 지금 뭐 팔 수도 없잖아요. 전매 제한이잖아요. 그렇지. 둘 다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매 제한이잖아요. 또 그래서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고민하는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버님. 그냥 지금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네. 보유하시고 내가 남서울 아파트든 철산주공 8단지든 아파트가 완성되었는데 내가 종부세를 월세로 충당도 안 되고 종부세가 너무 과하게 나와서 내가 더 이상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면 그 시기에 매도하셔도 돼요. 지금 내가 고민할 이유도 전혀 없잖아요. 팔 수도 없는 거 고민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매수 시기라든지 매수가 대비했을 때 아마 그 시점 되면 훨씬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근데 선생님 네. 근데 저 양도세가 80 몇 프로 이런 게 하니까 이제 갖고 있어봐야 세금 양도세가 다 내고- 이렇게 양도세라는 거는 80 몇 프로라는 것은 내가 최고 금액 그러니까 양도세는 양도 차익 금액의 비율을 따져요. 네. 양도세를 80%로 일괄로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일괄로 다 매기는 것이 아니라 네. 1,200만 원부터 쭉 해서 10억까지 양도 차익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이상 벌은 사람은 45%의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3주택이니까 30%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75%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가 무조건적으로 80%를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양도 그래요? 차익의 금액만큼 부과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도세가 중과 30%가 중과돼서 막 80% 나온다. 최대 세율이 80%다라고 했지 내가 네. 80%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전체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부가금액도 구간별로 내가 금액을 다르게 쪼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이 또 누진공제라든지 기본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런 네. 공제 비율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은 뭐 이런 80%가 다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은 팔았을 때 또 걱정인 거고 지금은 그냥 뭐 이 좋은 아파트 세 채 다 들고 계신 거예요. 그냥 괜찮습니까? 네. 아파트는? 네. 세 개 다 좋은 거 들고 계시니까 고민하지 네. 마시고 그냥 이건 그냥 좋은 거 가지고 계신 거 그냥 4, 5년 뒤에 내가 팔까 아니면 임대를 줄까 내가 그 부담에 의해서 고민하면 될 문제라서 고민할 네. 이유 전혀 없어요, 이건요. 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그러면 과천 4단지는 어떻습니까? 4단지 과천도 우리 과천 지역은 이번에 지정타 분양한 거 경쟁률 보셨죠? 들어보셨죠? 이번에 지정타, 과천 네. 지정타에 우리 분양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뭐 청약률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네네.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만큼 과천 지역은 중강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 네. 강남의 수요층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데가 과천이에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네. 그래서 그만큼 과천 지역은요, 뭐 부동산의 가치를 과천은 또 범위가 넓지 않죠. 그러니까 과천이란 지역이 주거 환경이 있는 지역이 크게 넓은 지역이 아니죠. 좁은 네. 지역이잖아요. 물살이겠죠, 뭐. 그 좁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치는요, 그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돼요. 과천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 얘기도 그냥 보유했다가 나중에 완공된 후에 생각해보라 이거죠? 네. 아직까지 그걸 이런 시간에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